안녕하세요. 빛골 노인 건강타운 전문 상담실 상담사 양정은입니다. 오랫동안 직장을 다니던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예전엔 신문 가져와라, 커피 타와라 하며 이것저것 시켜도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참았는데 퇴직 후에는 하는 일도 없으면서 자기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며 더 이상 참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잘 나갈 때 부인에게 함부로 하면 나중에 과부가 따르다는 것을 알아. 돈 잘 벌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더 겸손하게 최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다 하고 지금까지 쌓인 스트레스를 남편에게 풀려고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남편에게 더 잘해보세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푹 쉬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남편을 대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남편의 마음도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면서 아,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하며 뉘우치고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남편에게 쌓인 것을 되갚는 방법입니다. 황혼 이혼 선언 실제 가정에서도 벌어지나요? 아내의 이혼 요구에 처음에는 장난이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생각은 다릅니다. 남편의 독단적인 성격과 잔소리 때문에 힘들었고 늘 참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남편이 은퇴 후에 계속 집에 있으니 더 답답하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며 이혼 요구를 한 것입니다. 흔히 남자들은 착각을 합니다.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다소 힘들더라도 돈 열심히 벌다가 은퇴 후 잘해줘야지 하는 착각. 열심히 일하고 먹여 살리고 집도 샀으니까 은퇴 후에는 나를 알아주겠지라는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터 같은 일터에서 계속 참고 참으며 가족을 위해 참고 일하고 견뎌왔는데 평상시에는 아무 불만 표시도 없었는데 은퇴 후에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생각하면 속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모습에 과거에는 소가리를 했다면 최근 여성들은 참지 않습니다. 20년 사이 황혼이혼 5배 증가했다는데 2018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동거기간 20년 이상의 이혼은 9.7%, 30년 이상은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혼인 지속 기간별 또 이혼 비중을 보았을 때 20년 이상 혼인을 지속해온 부부가 이혼하는 즉 황혼 이혼이 33.4%로 1위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노화도 원인이 되나요? 모든 남성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퇴직 후에 집안에서도 사장이나 이사 역할을 하려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남편들은 퇴직하면서 현직에 있을 때의 간판인 부장이나 국장이라는 간판을 모두 버리고 한 여성은 남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들이 간판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집안에서 배우자를 직장 부하직원에게 대하듯 하니까 은퇴 후 부부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겠죠. 남편들이 은퇴해서 가정으로 돌아오는 시기는 대부분 여성은 자녀 뒷바라지와 가사노동에서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시기입니다. 여성도 내가 원한 만큼 남편이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에 이들 충족하지 못하면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황혼 이혼에 여성이 주도적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사회적인 분위기나 개인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지만 대부분 남성의 경우 은퇴를 하게 되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고 경제활동에 소극적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정 내에서도 주도권이 남편에게서 아내에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호르몬 변화도 황혼기후 부부에게는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여성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대범해지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반면 남성은 활동성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갈등이 크게 없었던 부부도 노년기에 의견 충돌이 잦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퇴의 중후군 해소 방법은 첫째, 서로가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감정이 폭발할 때 15분만 참으세요. 서로를 인정하고 참아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남편에게 붙이는 별명 중에 소파 몬스터, 정간나 새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간나 새끼란 말은 종일 새끼 다 챙겨주고 또 간식까지 챙겨줘야 하는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물론 입장을 바꿔놓고 남편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처절합니다. 각자 일을 나눠야 합니다. 청소와 빨래 개는 것은 남편이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역할을 나누다 보면 부부간에 이야기할 거리도 생기는 것입니다. 셋째, 서로 노고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깎아내리는데 치중해야 할 것은 젊은 시절에 끝났습니다. 서로 간에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우리가 미사고라고 하잖아요. 네, 미사고에 거기에 더해서 이만큼 건강하게 사는 것도 당신 덕이고 애들이 다 잘 자라준 것도 당신 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황금기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위해 30분을 투자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네, 현재 황혼이혼을 결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황혼이혼을 결심한다는 이유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두 사람만의 오해의 일입니다. 갈등이라는 상황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저도 황혼이혼을 말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평생을 가정주부로 지내온 아내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이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이나 제도 변화로 인해서 재산 분할이 가능해짐에 대라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도 분할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지내왔어도 또 아이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봐왔다면 50%까지 재산 분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함에 따라 아내들이 더는 참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떠나려는 욕구가 강해졌습니다. 여기에는 남편의 가부장적인 관습을 더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 둘만 안다는 건 큰 잘못이에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도 해보기를 권합니다. 남편 퇴직 후 부부 갈등이 급증하는 이유는 은퇴한 남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자기의 역할을 빨리 되찾는 것입니다. 생활비를 벌어다주는 전통적인 가장이 아니라 아내의 멋진 친구로서 또 자녀들의 멋진 아버지로서 새로운 역할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은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변화를 통해
실천해 가야 합니다. 우선 가정 권위를 내려놓아야 해요. 내게 필요한 일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침에 집 앞에 신문도 가져오고 커피도 끓여서 마시고 집안 청소도 하고 간식이 먹고 싶으면 만들어서 먹습니다. 때때로 직접 요리를 해서 아내와 아이들을 기쁘게도 해봅니다. 아내가 백화점에 갈 때 자동차를 운전하고 짐도 들어주고 집안에서 무게만 잡는 가장이 아니라 다정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을 되찾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일어서는 것을 배울 때 수백 번 넘어지는 것처럼 아버지가 되는 훈련도 수백 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쑥스러운 마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살가운 마음이 들어서게 되겠죠. 이런 일에 적응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요즘 시중에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는 아버지 학교라고 있잖아요. 아버지 학교에 입학해서 교육을 받아보기를 권합니다. 우리나라 중년들은 은퇴 후에 배우자 의견을 맞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닙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매우 클 것이다가 정답이에요. 일반적으로 한국 남편들은 은퇴 후에 부인과 여가 생활을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전원주택에서 살기를 원하고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면 부인이 간병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부인은 가능하면 남편과 떨어져서 지내길 원하며 전원 생활보다는 대도시의 아파트를 더 선호합니다. 이렇게 중년 부부들은 은퇴 생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러잖아요.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퇴직 후 여전히 권위적인 남편은 아내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퇴직이라는 것을 아내가 이해 못하는 것도 있고 관계라는 것을 남편이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축된 남편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남편들은 은퇴 후에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인 압박으로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자신을 인정 못하고 과거의 나에 집착해서 지나치게 자존심과 오기를 부리다 보면 더욱더 갈등이 커지게 됩니다. 성별을 떠나서 나이가 들면 더 성숙한 사고를 하고 관대해질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정신적인 노화기에 더욱 사소한 일로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갈등을 줄이고 황혼이혼을 피하고 싶다면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위축되고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남자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점을 아내에게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은퇴 증후군이란 은퇴 남편 증후군은 은퇴한 남편을 돌보느라 아내의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이상이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991년도에 일본의 정신신체의학 학회지를 통해서 처음으로 소개된 개념이에요. 리타이어드 허즈번드 신드롬이라는 건데, 즉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느라 그간의 가정을 등한시했던 남편들이 퇴직을 하고 하루 종일 집안에 머물면서 가사에 이것저것 간섭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자녀의 출가로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자 하는 아내를 구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옷장을 정리하면서 아내에게 잔소리를 해댄다거나 또 아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 나선다거나 하면서 노년에
아내에게 의존하고 또 아내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0, 60대 남성들은 아내의 굶고 끓이는 소리가 가장 무섭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은퇴 남편 증후군과 맞물려서 노년기 부부 어려움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은퇴 후 스트레스만으로 항원 이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결혼 초기부터 생겨난 부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쌓여서 결국 항원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자식을 위해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참아왔지만 자녀의 결혼과 함께 이혼하겠다는 말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또 경제적인 부담감에서 최근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주수입원이 남편인 경우가 많아요. 남편이 은퇴를 하거나 일을 그만두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감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남편은 가게에 관심을 갖거나 관여가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가 남편이 부인의 돈을 씀씀이를 일일이 체크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면 아내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로 쌓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편의 잔소리, 남편의 관여가 늘면 아무래도 잔소리도 늘어날 수 있는데요. 평소 청소 상태라든가 매출 시비, 또 자잘한 참견 등 사소한 모든 상황에서 그동안 겪어보지 않았던 잔소리로 인해서 아내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또 자녀와 관계에서도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자녀하고 마주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쏟아내는 잔소리에 대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물론 모든 남편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며 남편의 사회활동이 축소되면서 아내와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크고 작은 마찰이나 갈등이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식사 준비에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아내들이 대충 해결하거든요. 아니면 나가서 지인을 만나서 해결하기도 하지만 집에 남편이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끼니를 신경 쓰다 보면 그동안 고생한 남편을 위해서 기꺼이 보살펴 주겠노라 다짐했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초심을 잃게 되어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요즘 그러잖아요.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편은 영신님이라고 불러주고 두 끼 먹은 남편은 20분, 한 끼만 먹은 남편은 일식시라고 부르며 세 끼 다 먹으면 삼식세끼라고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또 외출에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모임이 생겨도 외출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던 과거와 달리 남편이 집에 있게 되면 마음 편히 나가기도 불편해지기도 하죠. 어찌 보면 사소한 이유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갈등과 다툼은 이렇게 사소한 원인으로 시작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사소한 원인이 반복되면서 점차 스트레스가 되고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괴로운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심하게는 우울증과 불안증, 또 불면증이나 소화불량, 위염, 두드러기 같은 피부 발진 등 개인에 따라 상당히 이렇게 다양한 심리적인 또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은퇴 남편 증후군은 달리 생각한다면 스트레스의 한 일종의 화병이라고 하며 점점 요즘 조기 퇴직이 많아지고 또 고령화가 되어가면서 심하게는 황혼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은퇴가
자의에 의한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은퇴 시점이 보통 중년 이후이고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성 호르몬이 더 많아지므로 점점 여성화되어 가는데 예전 같지 않게 그러다 보니 말도 많아지고 아내를 귀찮게 하는 경우가 잦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중년의 시기에 퇴직을 하게 되면 자신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존재 가치가 없다는 상실감을 갖게 되어 심각한 우울감과 또 허무감, 무기력감을 호소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가족과 아내의 도움이 절실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노년기 부부 갈등 예방법으로는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소통입니다. 소통으로 인하여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 있더라도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소통 시에는 서로의 말을 귀찮아하지 말고 경청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예방법이기도 하나 사실 제일 어려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대화는 원만한 부부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임을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남편이 아내와 함께 가사일을 분담하여 함께 집안일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기도 해요.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아내는 할 일이 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작은 일부터 하나씩 집안일을 배우고 도와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노후를 미리 대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년기에 접어드는 부부에게는 고등학생 또는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두는 그런 연령대의 자녀들로 인해 교육비라든가 학비 지출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자녀에게 헌신하는 문화이기에 아이의 사교육비와 그 외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추후 자신들의 노후 대책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더 없는 긍정적인 작용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부부 사이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스스로를 위해서도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취미를 통한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가 함께 하든 아니면 서로 각자이든 관심사를 다른 곳에 두게 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관심사가 같은 공동체가 형성되게 되어서 좋은 에너지가 나올 것입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 사람들과 어울려 보세요. 단, 위의 네 가지 예방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항상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자신의 힘겨움만 생각하며 보상 심리만 앞세워서 상대방에만 이해와 희생을 바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은퇴 후 가족들에게 존중받기를 원하고 또 대우받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겠죠. 또 아내의 입장에서는 육아를 해왔고 집안일을 전적으로 도맡아 하며 이제야 한숨 돌리고 있을 시점에 또다시 남편에게 묶인다 생각하니 숨막히는 듯한 감정이 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내가 여지껏 돈 벌어다 줘서 당신은 편하게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살아왔잖아. 나도 이제 좀 쉬자. 근데 여성은 온갖 집안일 다 하고 애들 뒷바라지 아니라 여태 생고생했는데 당신만 힘들었는 줄 알아? 이런 식의 감정 상태로는
서로 편안한 휴식과 배려를 결코 얻어낼 수 없겠지요. 또한 자녀들의 마음에 아빠에 대한 벽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로운 엄마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남편에 대한 힘겨움이 있더라도 자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100% 노출하여서 아빠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되면 한동안 자녀들에게 위로는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가정불화로 치닫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자녀가 있을지라도 결국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상대는 부부입니다. 서로 노고를 인정하고 격려해주며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둘만의 시간과 활동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그러면 노년에 함께 손을 잡고 산책하는 친구 같은 부부로 살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노년기 부부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